자, 함수의 극한 4단원입니다. 함수의 극한의 응용이라고 되어 있네요. 말 그대로 활용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몇 가지 짚어볼 개념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자, 우리 미정계수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떠한 식에서 예를 들어서 fx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다 라고 되어 있을 때 x제곱이라고 하는 항의 개수는 1로 확실한데 x의 개수나 상수항은 그죠? 모른다의 표현으로 그냥 문자 a, b로 표현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정해지지 아니한 개수들을 우리는 미정계수라고 부르는데, 자, 미정계수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자체가 그렇게 나오겠지. 과연 조건이 주어지고 그 조건을 이용해서 a, b를 한번 구해봐라 라는 문제가 필수예제 문제로 등장을 할 거야. 자, 여기서 아셔야 되는 개념이 이렇게 가볼게요. 분수꼴일 때 분수꼴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입을 해보라고 했잖아. 근데 0이 아닌 어떠한 숫자로 수렴을 했다라고 하는 만약에 조건이 나와. 그러면 자, 분모가 여기 볼까요? 분모가 a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왔대. 그럼 반드시 분자에 a를 집어넣어도 뭐가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된다. 이 사실이에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분모가 0이면 분자가 0이어야 되는데, 왜냐면 분모에 분모에 a를 대입해 봤더니 0이 나왔어. 그런데 분자에 a를 집어넣었을 때 0이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2야.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0분의 상수꼴은 그죠?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겠지. 맞나요? 자, 같은 과정이야. 분자에 a를 대입을 해봤더니 0이 나왔어. 분모에 a를 대입했더니 만약에 0이 아니면 2분의 0, 0이 될 수밖에 없어. 그죠? 처음에 선생님이 뭐라고 가정했지? 다시 한번 보자. L은 0이 아니라고 했는데 분모는 2, 분자가 0이면 0이 나오게 되잖아. 그죠? 자, 이거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반드시 분모가 0일 땐 분자도 0이고, 자, 분자가 0일 때 분모도 0이어야지만이 그죠? L로 수렴할 수가 있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시 한번. 자, 0분의 0이어야지만이 수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0이 아닌 2로 갔다면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겠지. 마찬가지로 분자가 0인데 분모가 0이 아니라면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요 L이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모순이 생기지. 모순이 둘 다 생겨서 수렴을 하려면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어야 되고, 분자가 0이면 분모도 뭐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gx, fx 이렇게 분수꼴인데 L로 수렴했대. 수렴을 하려면 이건 이미 배운 사실인데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발산하고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0으로 수렴하는데, L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L이 2야. 2라면 분자 분모의 차수가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지. 그죠? 분자 분모의 차수가 같아야 된다. 자, 이 두 가지 개념을 이용해서 조금 이따 문제를 풀어볼 것이고, 자, 그 밑에 보시면 두 번째 개념,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라고 하는데 선생님 여기다가 가칭이야. 우리 수업할 때만 샌드위치 정리라고 불러줄게요. 샌드위치 정리.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 자, 어떠한 fx라고 하는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무한대로 갈 때 보니까
여기 y는 O 지점이라고 볼까요? 뭐 지상을 기준으로 5층 위치라고 보면 돼. 점점 y는 5에 가까워져. 다시 fx라고 했을 때, 자, 리미트 fx 무한대로 간다 는 5로 수렴하겠지.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그래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gx인데, 자, gx도 점근선이 y는 5인데 밑에서 다가오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리미트,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도 어디로 가요? 5로 가죠. 자, 그런데 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고 얘를 hx라고 한번 해볼게. 자, fx와 gx의 사이에 껴있다. 사이에 껴있는 hx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우리는, 자, 이 부등식이 성립함을 알 수가 있어요. gx, hx, fx. 그러니까 fx가 더 커. hx보다는. 그리고 gx보다 hx가 더 커요. 즉 hx는 f랑 g 사이에 껴있지. 그죠? 왜 샌드위치 정리인지 알겠죠? 샌드위치가 빵 사이에 뭔가 껴있잖아. 그죠? 그래서 가칭을 샌드위치 정리라고 정했고, 자, 여기에 리미트를 붙여볼게요. 리미트, 뭐, x가 a로 갈 수도 있고, 무한대로 갈 수도 있어. 자, 리미트, x가 a로 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리미트가 붙으면 결국에 등호가 붙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수렴하는 값, 극한값이 만약에 5고, 이 값도 5라면, 이 사이에 껴있는 hx도 반드시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5로 갈 수밖에 없겠지. 그죠? 그래서 리미트가 붙으면 등호가 성립될 수도 있더라. 자, 그리고 이 샌드위치 정리는 언제 응용이 되냐면, 자, 왼쪽에 있는 gx랑 fx의 극한값이, 왼쪽과 오른쪽의 극한값이 같을 때 우리는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서 가운데 사이에 껴있는 hx도 5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를 이용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팁을 드리는 거야.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할 때는 왼쪽과 오른쪽의 극한값이 어떠하도록 같도록 설정하자. 그러면 가운데 껴있는 함수도 이 같은 값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개념 살펴봤고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필수예제 13번. 자, 준비되셨죠? 가봅시다. 자, 재미있는 문제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여. 우리 수능에서도, 자, 기본 문제로 아주 자주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미정계수 결정이 수능에서 이제 4점짜리, 물론 이렇게 쉽게는 안 나오겠지만 4점짜리 수준에서 이 개념이 활용이 돼서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보죠. 1을 분모에 대입했을 때 0이야. 그럼 분자에 1을 대입했을 때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그죠? 0이어야 돼요. 왜? 0이 아닌 4분의 1로 수렴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분자에 1을 대입하면 루트 a 플러스 1 마이너스 b고 이 값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0이어야 된다 해서 b를 이항시켜 주시면 b는 루트 a 플러스 1이 되는 것이고, 자, 요 b 자리에 루트 a 플러스 1을 집어넣어 준 거야. 자, 그랬더니 0분의 0꼴인데 지금 루트가 있죠? 우리 0분의 0꼴 부정형은 인수분해 아니면 유리화로 해결을 한다고 했고, 루트가 있기 때문에 자, 유리화를 해주자. 유리화. 분자 분모에 얘를 곱해준 거야. 분자 사이에 껴있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만 바꿔서 분자 분모에 곱해주시면 분자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요놈 제곱 빼기 요놈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요놈 제곱 루트 벗겨지고 루트 벗겨지고. 자, 했더니 a가 지워져요. 그죠? a가 지워지면서 분자가, 자, 여기다가 써보자. x-1 루트 a 더하기 x 더하기 루트 a 플러스 1이고, 분자는, 자, 요 a가 지워지면서 x 빼기 1인데 얘랑 얘가 지워지겠지. 그죠? 그래서 분자에 1만 남고 다음과 같은 식이 되었네. 자, 마지막으로 1을 대입해 주시면, x 대신에 1을 대입해 주시면 루트 a 플러스 1이 2개가 되겠죠? 자,
자, 그런데 그 값이 뭐래? 4분의 1이래.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A는 3이고 A 대신에 3을 대입해 주시면 B는 뭐가 된다? 2가 된다 라고 하는 문제였네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봅시다. 2번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는 분자에 2를 대입해 봤더니 0이 나왔어. 그럼 분자에 2를 대입했을 때도 다시요. 분모에 2를 대입했을 때도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돼. 그래서 분모에 2를 대입해 봤을 때 4 더하기 2a 더하기 b가 나오고 얘를 이항시킬 것 뿐이야. b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 b 대신에 요 마이너스 2a 빼기 4를 대입해 준 거야. 자, 2를 대입해 보시면 0분의 0꼴이야. 0분의 0꼴은 인수분해 혹은 유리화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자, 분모 2차식을 인수분해를 할게요. 문자가 있다고 해서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좀 버리시고, 자, 인수분해가 돼. 힌트는 여기에 있어. 2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왔잖아. 그럼 반드시 인수분해를 짠 했을 때 둘 중 하나는 반드시 x 빼기 2여야 되겠지. 왜? 2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전개되었을 때 상수항이 나오려면은 플러스 2 더하기 a가 필요하겠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신 후에 약분하시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되고요. 대입해주면 4 플러스 a분의 1인데 얘가 3분의 1이래. 그럼 a는 뭐여야 된다? 그죠? 마이너스 1이고, 자, 다시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중요한 문제였어. 그 다음에 14번도 중요합니다. 자, 14번도, 자, 이것도, 수능 때까지 꼭 가져가셔야 될, 자, 필수 예제예요. 수능 때까지. 물론 내신에서도 중요하고요. 자, 다항함수의 결정, 다항함수의 추론 문제야. 다항함수의 추론 문제. 다항함수는 일단은 어떤 걸 추론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로 몇 차인지, 몇 차 함수인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고, 자, 차수를 결정을 했으면 개수들도 결정을 해야 되겠지. 그죠? 차수 먼저 결정을 한 다음에 미정개수를 한번 찾아보자. 자, 이러한 순이야. 자, 보통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조건에서 우리는 과연 몇 차 함수인지를 알아내실 수가 있고, 플러스 최고차항의 개수도 이 부분에서 알아낼 수가 있어요. 개수. 자, 분자가 몇 차인지, 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뭔지 이 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자, 왜냐면 보자. 분모가 2차야. 그럼 분자도 반드시 몇 차여야 돼? 2차여야 되겠지. 차수가 같아야지만이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를 할 거 아니야. 자, 그랬을 때 개수의 비가 1이래. 그러면 분자는 fx는 반드시 2차여야 되고 개수도 2여야 되겠지. 그죠? 2분의 2 해서 1이 됐으니까. 근데 나머지 1차랑 상수는 알아 몰라. 그죠?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플러스, 자, ax 플러스 b라고 두자고.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한번 볼게.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 인수분해가 되네요. 자, 분모를 일단 인수분해를 했고, 자, 분자를 보니까, 분모가 0이야. 그럼 분자에 2를 대입했을 때도 뭐야? 0이죠. 0. 자, 요 조건 굉장히 많이 나와. 2를 대입했을 때 0이래. 어떠한 숫자를 대입했을 때 0이라는 얘기는 인수분해를 했을 때 최고차는 2고, 인수분해를 했을 때 반드시 x 빼기 2라고 하는 인수가 있어야 돼요. 왜? 다시 2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한 번만 연습해보고 갈까요? 자, 3차식이래. 최고차항이 3x 세제곱으로 시작한대요. 그때 f1은 f3과 같고 f5와 같고 이 값들이 다 0이래. 자, 그 말은 뭐냐면 1과 3과 5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0이라는 얘기야.
자, 이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최고차이 3이었고 최대 인수가 3개가 나오겠지. 3차니까 인수분해를 했을 때 반드시 x 빼기 1과 x 빼기 3과 x 빼기 5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1 집어넣었을 때도 0, 3 집어넣었을 때도 0, 5를 집어넣었을 때도 0이겠지. 이해 가시죠? 자, 이러한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2를 대입했을 때 0이다를 이용하시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x 빼기 2여야 되고 얘는 모르니까 그냥 a라고 둔 거야. 자, 아까 물론 이 식을 설정을 해놨는데 지금 이 문제는 인수분해 한 상태에서 미정계수로 두는 게 조금 더 쉬운 풀이 같아. 자, 이렇게 되면 x 빼기 2가 지워지네요. 지워지고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이 식이 나오죠. 3분의 4 플러스 2a가 나오는데 이 값이 1이래. 자, 그럼 여기서 a를 찾을 수 있겠다. 그죠? 요 a. 그래서 나오는 분자가 fx였잖아. 그럼 다 찾았어.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어. 그죠? fx 찾았고 요 fx에 0을 대입해라. 자, 0을 대입해 주시면 자,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자, 정답은 2가 되겠죠. 2. 그죠? 자, 이거는 그냥 뭐 2를 오른쪽에 있는 항에 집어넣어 준 건데 굳이 뭐 집어넣지 않고 바로 x 대신에 0을 대입해도 정답이 나오겠네.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갑니다. 15번. 자, 샌드위치 정리와 관련된 문제야. 한번 보자. fx에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해봐라 라고 하셨는데 자, 왼쪽에도 무한대로 갈 때, 중간에도 무한대로 갈 때, 오른쪽에도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취해주시면 이 값이 최고차항의 개수입이 3분의 1이 돼. 얘도 3분의 1이 되겠지. 그럼 그 사이에 껴있는 이 fx의 극한도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그죠? 3분의 1로 갈 수밖에 없더라. 자, 쉽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2번은 결국에 물어보는 게 요 식이야. 주어진 조건에서 이 식을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모든 양의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좌우 중간 항이 다 양수예요. 양수, 양수, 양수.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더라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변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줄게.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고 거기에 더하기 1을 냈으니까 당연히 양수겠죠? 분모가 양수야. 양수로 나누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아. 자, 마지막으로 리미트를 각각 붙여볼게요. x가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야. 조금 생략하고 좀 써줬는데 최고차항의 개수를 생각해봐. 전개해주면 9x제곱이지 얘는 1이고 1분의 9에서 얘는 9로 수렴해. 얘도 역시 9로 수렴하죠? 그 사이에 껴있는 얘도 어디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자, 9로 수렴할 수밖에 없더라. 이런 문제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네요. 16번으로 갑니다. 자, 도형 활용 문제 같아. 한번 봅시다. y는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a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이 사각형인데 정사각형이래요. 정사각형은 어때? 밑변과 높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지.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SA라고 할 때 일단 이 SA 넓이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극한을 계산하세요. 이러한 문제지. 그죠? 자, 일단은 뭐 요점이나 요점의 좌표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그래서 요점을 t라고 한번 해볼게. 모르잖아. 모를 때는 미지수 t라고 두시고 쭉 따라보자. 그럼 요점은 x좌표는 t고 y좌표는 x 대신에 t를 대입한 마이너스 a t제곱 플러스 a가 되겠지. 그랬을 때 여기 보세요. 요 길이, 그죠? 요 길이가 x의 값과 똑같으니까 t야. 요 길이도 뭐야? 2차 함수의 대칭성 이용해보면 t죠. 그럼 결국에는 가로의 길이가 뭐가 되는 것이야? 가로의 길이가 2t가 되는 거고 2t.
자,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요 길이는 결국에는 뭐랑 똑같다? 함수값. 함수값이 높이를 의미하잖아. 그래서 함수값과 똑같다. 자, 이 표현 알겠어요? 다시 밑에 풀이를 보시면, 요 점을 t, 마이너스 at 제곱 플러스 a라고 뒀을 때, 가로, 세로의 길이가 서로 같으므로, 자, 요거야. 정사각형 조건을 이용해보면, 가로, 세로. 가로 2t, 세로 함수값이 같다. 그죠? 라는 식이 세워졌고, 자, 다 이항시킨 거에 좌변으로 이항시켰을 때 봅시다. at제곱 더하기 2t 마이너스 a는 0이 되었어. 0.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SA, 넓이를 a에 대한 식으로 한번 표현해보고 싶은 거야. 우리 넓이를 보자. 넓이는 가로의 길이 2t 곱하기 높이 마이너스 at제곱 더하기 a인데 문제가 생겼어. t도 이 점의 위치에 따라서 변하는 변수고 a도 변수죠. 그죠? a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야, 이 t가 있어. 그죠? 한 개의 식에 두 개의 문자, 두 개의 변수가 있으면은 해결이 안 되겠지. 그래서 t와 a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지금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같다라고 하는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 t를 없애고 이 전체를 a에 대한 식으로 바꿔볼 거야. 즉, 이 관계식을 a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t에 대해서, 그래, t에 대해서 정리해야 대신에 대입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t는 어때? 이 t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 2차 방정식을 자, 풀어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근의 공식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t는 여기 계수 보이죠? 2a분의 b제곱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미안해요. 다시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여기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잠깐 헷갈렸어. 자, 선생님이 밑에다가 다시 쓸게요. 자, t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인데 c가 지금 마이너스 a지. 자, 따라서 플러스 4a 제곱이 되는 것이고 분자 분모를 2로 나눠주시면 짝수 판별식이라고 해서 자, 미안해, 짝수 판별식은 아니네요. 그냥 2로 나눠준 거네. 2로 나눠주시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t 대신에 a에 대한 식을 대입해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t 대신에 대입을 해줄 건데 어차피 얘는 잘 봐봐. 얘는 2t랑 길이가 어때? 똑같기 때문에 4t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자, t 대신에 얘를 대입한 거야. 얘를 대입하신 후에 2를 곱하고 양 전체를 제곱을 해주시면 좀 식이 복잡하지만 다음과 같은 식이 돼요. 제곱은 할 수 있겠죠? 제곱해 주시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되고 자, 분자에 다 4를 곱한 것 뿐이야. 정리를 해줬고 보니까 a가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값이거든. 야, 주의해야 될 거 루트야. 그럼 얘 몇 차야? 1차지. 우린 최고차만 보면 돼. 1차는 없다고 보셔도 돼요. 상수도 없다고 보셔도 되고 개수는 그럼 1분의 4가 되겠지.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1분의 4에서 뭐가 된다? 4가 정답이 되더라. 1차예요. 2차가 아니라 루트시였기 때문에. 자, 좀 어려운 문제였죠. 다시 한번 보시면 결국엔 넓이를 a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요 좌표에 x좌표를 t라고 뒀을 때 가로의 길이가 2t야. 그럼 세로의 길이도 2t여야 되겠지. 그래서 2t 곱하기 2t 하셔서 넓이는 4t 제곱인데 나는 t에 대한 식이 아니라 a에 대한 식이 궁금했어.
그래서 A와 T의 관계식을 한번 찾아볼 건데, 자,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가로랑 세로가 같다. 그죠? 가로랑 세로랑 같다를 이용하셔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주시면은, 자, 이렇게 T에 대한 근이 나오게 되겠고, 그죠? 그럼 T와 A의 관계식, 즉 T를 지워줄 수 있는 식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 T 대신에 얘를 대입을 해요. 대입을 한 후에 정리하고 최고차항의 개수비로 마무리 지었던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